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VW 맵을 이용을 해서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작업에서 재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오브젝트의 하나 또는 멀티 아이디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재질은 매터리얼 에디터를 통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 같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매터리얼 에디터에서의 작업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재질 작업은 UVW 맵을 이용하여 원하는 재질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얼핏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UVW 맵 또한 제대로 사용을 해본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UVW는 맵에 대한 좌표로서 쉽게 말해 XYZ축에 대한 방향을 이용한 맵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번 학습에서는 UVW 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UVW 맵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VW 맵에 대한 학습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동그란 포켓볼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제 만들어진 스피어 오브젝트를 통해서 번호가 붙어 있는 포켓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전환을 한 후에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1번 슬롯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름은 포켓볼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포켓볼 됐죠? 이제 포켓볼 표면에 맵 소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디퓨즈의 논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가 열리면 비트맵을 더블 클릭해서 학습 자료 폴더에 있는 맵 소스를 적용을 해 주는데요. 이번엔 포켓볼 맵 1번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앞서 만들어 놓은 구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 볼까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 봅니다. 자,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살짝 회전을 해서 다시 한번 렌더를 해 보면 가운데 번호가 붙어 있는 이 모습이 정원이 아니라 눌린 느낌의 타원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일링의 수치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타일링의 U축을 2 정도로 설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렌더. 자, 아까는 반대로 오히려 길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 U축의 수치를 1.4 정도로 해봅니다.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보면 이제야 정원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자, 여기서 뷰포트에서 직접 적용된 매터리얼을 확인하기 위해서 Show Shade Material in 뷰포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의 구 오브젝트를 회전을 해볼까요? 회전을 하니까 뒤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포켓볼은 뒤쪽에도 앞뒤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한쪽 면에서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준다면 지금의 이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한쪽만 사용하고자 했을 때 타이틀의 U축에 해당이 되는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해제를 하면 없어지긴 하지만 반쪽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이 되죠. 물론 맵 소스를 만들 때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더욱 넓게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UVW 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매터리얼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고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UVW 맵을 통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아래쪽에 있는 UVW 맵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위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랭스와 위드 사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봅니다. 자, 정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UVW 타이틀의 값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플래너는 평평한 오브젝트에 적용할 때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스피어 모양이기 때문에 스페리컬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구 모양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랭스와 위드스 하이트 값을 설정을 해서 구의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해봅니다. 됐고요. 1. 자, 이로써 하나의 번호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비율을 설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비율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정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해서 다른 영역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의 번호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UVW 맵을 사용을 한다면 매핑 작업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보다 세부적인 설정까지 가능한 언랩 UVW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적용이 됐던 UVW 맵은 삭제를 해주고요. Remove Modifier from the Stack.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고요. 계속해서 Modifier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적용을 해 봅니다. 지금 적용된 언랩 UVW는 보다 세부적으로 UVW 맵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세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픈 UV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편집이 가능한 UVW를 세부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Edit UVW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매핑 메뉴에서 플래튼 매핑을 선택을 해 줍니다. 플래튼 매핑은 현재 사용되는 구 오브젝트, 포켓폴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를 각 부위별로 펼쳐서 매핑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래튼 매핑 설정창이 뜨면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상태에서 OK. 플래튼 매핑이 적용이 되니까 포켓볼로 사용이 되는 구 오브젝트의 각 부위별로 이렇게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이제 UVW 맵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특정 부위를 선택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니까 클릭된 그 지점에 면, 즉 폴리곤이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뷰포트에 있는 구 오브젝트의 면도, 폴리곤도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펼쳐진 각 부위의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경계를 보면서 우리가 UVW 맵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엔 배경에 앞서 사용했던 포켓볼 매터리얼을 깔아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배경에 텍스처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현재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사용 중인 포켓볼 맵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밖에 픽 섹션을 통해 외부에서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배경에 현재 적용된 매터리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업장 배경에 포켓볼 맵 1번 소스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 이 배경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UVW 맵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중앙에 번호가 나타나 있는데요. 뷰포트를 보면서 포켓볼 오브젝트의 뒷면에 번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번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프리폼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가 있는 이 지점의 부위를 선택 영역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해 주면 뷰포트에서도 역시 지정된 선택 영역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보면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UVW 맵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회전을 해서 번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비율을 설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위치 중앙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됐나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맵 작업을 한다면 보다 정교한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맵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UVW 맵 좌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포토샵이나 김프와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메뉴에서 맨 아래에 있는 렌더 UVW 템플레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렌더 UV 창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width와 height를 통해서 만들어질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렌더 UV 템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렌더 맵 디스플레이 창이 나타났고요. 이제 세이브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형식의 파일과 이름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 주면 되겠죠. 세이브 어즈 타입을 알파 채널이 포함된 png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파일 이름은 UVW 맵 좌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주고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미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좋은 품질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RGB 48비트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그리고 알파 채널이 필요하니까 알파 채널을 체크한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저장이 됐고요. 이제 저장된 파일을 포토샵이나 김프를 열어서 불러옵니다.
방금 저장한 파일이 요 파일이죠. 자, 열기 적용이 됐고요. 자, 아래쪽에 레이어를 만들고 검정색을 채워보면 이처럼 언랩 UVW에서 설정해 놓은 그 좌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의 좌표가 크죠. 그 이유는 앞서 번호의 크기와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키워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좌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좌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VW 좌표 열기. 자, 역시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인 좌표의 그 모습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브러쉬를 통해서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데요. 색깔을 지정을 한 후에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페인팅 작업을 해줍니다. 번호가 있는 좌표는 이 지점이고요. 나머지는 단일 색깔로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번호가 필요한 그 좌표에서는 번호까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종적으로 페인팅 작업이 끝난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작업이 끝났다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3ds max로 이동을 한 후에 앞서 페인팅 작업이 끝난 이미지 파일을 매터리얼 에디터를 통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1번 슬롯을 선택을 한 후에 자, 앞서 적용을 했었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페인팅 작업이 끝난 UVW 좌표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오픈.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전에 적용이 됐던 언랩 UVW는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언랩 UVW가 삭제가 되니까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랩 UVW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픈 UV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자,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플래트 매핑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배경 역시 확인하기 위해서 UVW 좌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포토샵에서 정확하게 좌표에 해당이 되는 그 지점에 페인팅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번호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번호까지 표현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으로 구 모양의 포켓볼을 만들어서 UVW 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예제이지만 복잡한 UVW 맵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UVW 맵을 활용을 해서 각 면의 모습이 다른 박스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새로운 씬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에 박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박스는 세로가 가로보다 긴 그런 박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박스의 각 면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자, 두 번째 슬롯을 사용합니다. 박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자, 역시 디퓨즈를 통해서 이미지 맵 소스를 불러옵니다. 비트맵.
UVW 맵소스 박스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서 지금의 매터리얼 소스는, 지금의 매터리얼은 박스 형태의 매터리얼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샘플 타입을 박스로 바꿔주면 보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박스에 적용이 된 모습은 이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박스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역시 뷰포트에서도 미리 보기 하기 위해서 Show Shade Material in 뷰포트를 켜주고요.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군요. 자, 지금의 작업은 각 면에 적용될 박스의 모습이 한 면에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죠. 자, 이제 앞서 사용을 했었던 언랩 UVW를 활용을 해서 각 면이 서로 다른 이미지가 적용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이 됐고요. 역시 세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픈 UV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됐고요.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매핑 메뉴에서 플래트 매핑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UVW 맵소스 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제 각 면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적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에서 앞면을 선택을 해 봅니다. 선택을 하니까 에디트 UVW 설정 창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동을 해보면 이동이 되는 그 영역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된 폴리곤, 즉 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선택된 이 면에 적용될 이미지 크기에 맞게 선택 영역을 설정을 해 줍니다. 프리폼 모드를 선택을 한 후에 비율과 크기를 맞춰주면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다시 한번 크기와 비율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선택된 면에 원하는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자, 앞면의 작업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면에 해당이 되는 이미지가 적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요 이미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번엔 옆면. 옆면은 자, 어떤 것을 사용을 할까요?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됐고요. 옆면도 적용이 됐습니다.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그런데 옆면 또한 누워있는 상태로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적용이 됐죠. 다시 자, 방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비율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다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옆면 또한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회전을 잘못했군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 바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옆면과 뒷면에 대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 보시고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하면 지금처럼 단순한 박스 모양의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캐릭터나 인체 등과 같은 복잡한 모양의 오브젝트도 어렵지 않게 맵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VW 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